생성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생성자는 영어로 constructor라고 하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호출되는 시점이 new하고 그 클래스 명을 작성할 때, 즉 클래스가 메모리에 할당이 될 때 그때 호출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성자는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파란색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만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클래스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성자를 모르고도 테스트 t는 new 테스트 이렇게 얼마든지 클래스 메모리를 만들고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별도로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알아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준다. 근데 기본 생성자가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기본 생성자란 매개 변수에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의미한다. 즉 매개 변수는 바로 요 자리죠. 소가로 자리. 이 소가로 자리가 비어있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굳이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6번부터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자, 단 생성자를 재정의하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잠깐 이 순서를 좀 바꾸죠. 6번, 7번. 6번부터 볼게요. 생성자는 리턴 타입을 가지지 않고도 리턴도 사용하지 않는다. 메서드와의 차이점이다. 그쵸? 생성자는 리턴 키워드가 없었어요. 자, 이 7번도 조금 중요한데 이 말이 뭔지 잠깐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이 예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를 쌤이랑 새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합시다. 그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클래스 fruit을 하나 만들게요. 과일이라는 클래스. 그래서 과일의 상품명과 과일의 가격을 저장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프루시 있나봐요. 일단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설명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안되겠다. 얘를 2로 합시다. 그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이 가능해요. 바로 이게 기본 생성자이거든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지문에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그런데 생성자를 재정의하면 재정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생성자가 있는데 그 생성자를 내가 다르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성자 오버 로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스턴스 변수인 저 파란색 변수 두 개를 저장하는 생성자로 이렇게 재정의를 한 거죠. 오버로딩을 재정의라고도 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는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재정의하는 순간 기본 생성자 부분에서 오류가 나요. 다시요. 제가 재정의를 안 해볼게요. 오류 안 나요. 재정의를 해볼게요. 오류가 나요. 자,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제가 재정의를 안 하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무조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져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는 순간 원래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던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있잖아. 지금 fruit의 소가로가 비어있는 기본 생성자는 isn't defined,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아까는 분명 있었는데 생성자 오버로딩을 했기 때문에 재정의를 더 이상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본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처리가 돼요. 말이 좀 복잡한데요. 결론부터 내리면 기본 생성자를 무조건 만들고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의존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 생성자를 만들고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눈여겨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테스트 01이 ABC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 init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역시나 메서드와 생성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적은 것인데, 이 init 메서드의 역할을 생성자가 이처럼 해주니 메서드를 사실상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던 테스트 01T 1의 new 테스트 01을 지금 호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냐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고 재정의를 바로 하는 바람에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있던 기본 생성자를 해제시켜주는 순간 이제 오류 없이 처리가 잘 되죠. 네. 그리고 재정의한 생성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생성자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사항이고 얼마든지 메서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 나중에 스프링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 생성자의 존재를 잊을 만큼 사용을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워낙 언어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